뉴욕 주민 약 800만 명이 조만간 최대 400달러의 인플레이션 환급 체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뉴욕시가 킨더가든부터 8학년까지 무료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설치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제외투표소가 4곳으로 확정됐습니다. 뉴욕 퀸즈 한인회는 지난 27일 45년사 출판 기념 및 이연탁 회장 연임을 축하하는 리셉션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뉴욕 주민 약 800만 명이 조만간 최대 400달러의 인플레이션 환급 체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주의회와 합의된 예산안에 따라 뉴욕주 가정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의 경우 연소득이 7만 5천 달러 미만인 경우 최대 200달러, 15만 달러 미만인 경우 150달러, 가족의 경우 연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이면 최대 400달러, 30만 달러 미만은 300달러 체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 공제도 확대됩니다. 4세 미만 자녀에겐 1인당 최대 1,000달러, 4세에서 16세 자녀에겐 한 명당 최대 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가정당 최대 5,000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인플레이션 환급 체크를 위해 20억 달러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물가가 오르면서 뉴욕주 판매세가 크게 늘어난 만큼 이 돈을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호컬 주지사는 연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인 개인 납세자의 300달러, 연소득이 30만 달러 이하인 가정에는 500달러를 지급하려고 했으나 예산 협상에서 10억 달러가 감소되는 바람에 개인과 가정의 환급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뉴욕시가 킨더가든부터 8학년까지 무료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킨더가든부터 8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을 위해 모두를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모든 학생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무료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이 프로그램을 위해 당장 2,100만 달러의 예산을 다가오는 2026회계연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킨더가든부터 5학년 학생 5천여 명이 무료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아담스 시장은 앞으로 3년 동안 3억 3,100만 달러의 예산을 이 프로그램에 투자함에 따라 최대 2만여 명의 신규 학생들이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총 18만 4천여 명의 학생들이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담스 시장은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함에 따라 부모들은 마음 편히 근무할 수 있고 자녀들은 집에서 전자기기에 매이지 않고 친구들과 활동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설치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제외투표소가 4곳으로 확정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제외선거관리위원회는 뉴욕의 2곳, 뉴저지의 2곳에서 투표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투표소는 뉴욕 총영사관 8층 회의실, 퀸즈 베이사이드 소재 뉴욕 한인봉사센터 1층 강당,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소재 뉴저지 한인회 2층 사무실, KCS 한인동포회관 2층 강의실 등 4곳입니다. 뉴욕 총영사관 제외투표소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운영되며 그 외 투표소는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운영됩니다. 투표 시간은 운영기간 중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뉴욕 퀸즈 한인회는 지난 27일 45년사 출판 기념 및 이연탁 회장 연임을 축하하는 리셉션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퀸즈 KCS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퀸즈 한인회의 45년 역사를 돌아보고 한인사회 단체들의 성장과 발전을 이끈 주요 활동을 기록한 뉴욕 퀸즈 한인회 45년사 출판을 기념했습니다. 또한 이현탁 회장의 제33대 회장 연임을 축하하는 자리로 퀸즈 한인회 차세대 국악예술단의 전통예술 공연도 펼쳐져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날 리셉션에는 제38대 김광석 뉴욕 한인 회장을 비롯해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 존 리오 뉴욕주 상원 의원, 론 김주 하원 의원 등 뉴욕시와 주를 대표하는 주요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이현탁 회장은 취임사 및 발간사에서 퀸즈 한인회의 발전은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신 동포 여러분과 집행부의 헌신 덕분이라며 앞으로 더 단단한 한인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공적 봉사, 차세대 육성, 재정 자립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출판된 뉴욕 퀸즈 45년사에는 퀸즈 한인회의 설립과 성장, 주요 사업들, 그리고 이민자 권익 보호와 문화 교육 프로그램 활동 내역들이 담겨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전철역에 현대식 요금 게이트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28일 올 가을부터 맨해튼 14스트리트 유니언 스퀘어, 42스트리트 포트 오소리티 버스터미널, 퀸즈 74스트리트 루스벨트 애비뉴, 포레스트링스 71애비뉴, 브루클린 애틀랜틱 애비뉴 바클레이 센터 등을 포함한 20개역에 우선적으로 현대식 게이트가 설치된다고 발표했습니다. MTA는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최근 전철 및 버스 무임승차 건수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분기부터 2025년 1분기 사이 전철 무임승차 건수가 30% 줄었으며 버스 무임승차 건수 역시 3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MTA는 2025년 첫 3개월 동안 전철 승객의 약 10%가 무임승차를 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2024년 3분기 13%보다 3%포인트 줄어든 수치입니다. 뉴욕 매츠 구단주 스티브 코엔의 80억 달러짜리 카지노 프로젝트가 뉴욕주 상원의 존잉 변경 승인을 받음에 따라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상원의 위원회는 어제 매츠 구단주 스티브 코엔이 시티필드 인근 50에이커의 주차장에 카지노 등 대규모 위락단지인 메트로폴리탄 파크를 건설할 수 있도록 조닝을 변경하는 법안을 4대3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이 법안은 상원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거의 대부분 본회의를 통과하므로 사실상 승인을 따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티브 코엔은 80억 달러를 투입, 퀸즈 플러싱 시티필드 인근의 카지노와 호텔 등을 포함한 대규모 엔터테인먼트 단지 메트로폴리탄 파크를 짓겠다고 발표했으나 지난해 5월 이 지역을 관할하는 제시카 라모스 뉴욕주 상원의원이 이에 반대한다고 밝혀 난관에 봉착했었습니다. 통상 지방자치단체는 조닝 변경과 부동산 개발 문제에 있어 지역 선출직 공직자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라모스 의원의 반대는 스티브 코엔에게 치명타가 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퀸즈 출신의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이 코엔의 개발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해당 법안을 발의하면서 동료 의원들을 설득, 결국 가장 큰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스티브 코엔은 지난 2020년 매출을 20억 달러에 인수했으며 시티필드 인근 주차장 부지에 카지노를 건설하면 연간 19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게 되고 이를 지역 주민들과 나눌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스티브 코엔의 메트로폴리탄 파크는 카지노 업자 하드록 인터내셔널과 공동 개발하는 것으로 정치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지난 2018년 이후 주정부 정치인 후보 등에게 480만 달러, 뉴욕주 민주당에 100만 달러, 뉴욕주 민주당 상원위원회에 12만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뉴욕시 1개 등 뉴욕주 내에 3개 카지노를 허용하기로 하고 오는 6월 27일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현재 최소 12개 이상의 후보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항공기 탑승 때 리얼아이디 제시 등이 다음 달 7일 의무화될 예정인 가운데 뉴욕주 주민의 절반 이상이 리얼아이디를 발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또 다시 시행이 연기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CBS 방송은 뉴욕주의 리얼아이디 발급률은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43%에 그쳤고 특히 뉴저지주의 리얼아이디 발급률은 17%로 전국에서 발급률이 가장 낮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 50개 주 중 17개 주의 리얼아이디 발급률이 50% 이하로 집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7일부터 리얼아이디 의무화가 시행되면
이들 17개 주의 주민 절반 이상은 기존 운전면허증 등으로는 여객기 탑승을 할 수 없게 돼 이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시행을 연기해야 할 처지입니다. 현재 리얼아이디 외에 여권 및 여권카드 등을 제시하면 여객기 탑승이 가능하지만 여권 등을 휴대하기가 불편한 것은 물론 여권을 발급받지 않은 미국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다음 달 7일부터 각 공항에서 여객기 탑승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켄터키주의회 등은 연방정부의 시행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리얼라이드 의무화 주무부처는 국토안보부로 국토안보부는 조만간 시행 여건을 최종 점검, 연기 여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취임 100일을 맞아 미국 자동차 산업의 성지 디트로이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그동안의 성과가 훌륭하다며 자화자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집회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그 어느 행정부보다 가장 성공적인 첫 100일이었다고 주장하고 미시간주가 자동차와 철강 산업의 중심지임을 감안 이들 제품에 부과한 관세가 제조업과 일자리를 되찾아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여 년간 미국 정치인들이 중국을 위해 디트로이트를 파괴했지만 여러분은 드디어 노동자를 위한 투사를 백악관에 가지게 됐다. 나는 중국을 우선하지 않고 미시간을 우선하겠다며 미국 우선주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인도, 프랑스, 스페인, 중국 등 전 세계 국가가 미국과 무역 협상을 하려고 찾아온다. 우리는 협상하겠지만 협상 안 해도 된다며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원하는 상품을 가진 것은 미국이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지만 나는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할 것이다. 하지만 협상이 오래 걸리면 그냥 우리 뜻대로 가격을 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미국의 일자리를 많이 훔쳐갔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과 잘 지내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중국과 잘 지낸다. 공정한 합의를 해야 한다며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의 반대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철회하는 듯 했으나 어제 다시 정말 일을 못하는 연준 인사가 있다. 사람들은 연준을 비판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내가 그 사람보다 금리에 대해 훨씬 많이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마존이 상품 가격에 관세를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진노하자 즉각 없던 일로 하겠다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인터넷 매체 펀치볼 뉴스는 아마존이 상품 가격 옆에 관세를 지불한 비용을 표시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본 뒤 극도로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에게 전화를 걸어 불만을 표시했고 베이조스는 당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 역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아마존의 적대적이고 정치적인 행위이며 바이든 행정부가 40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했을 때 아마존은 이런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백악관은 아마존이 중국의 선전기관과 협력했다는 지난 2021년 12월 로이터 통신의 기사를 흔들어 보이면서 관세를 표시하겠다는 아마존의 결정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하며 아마존이 중국과 협조해 미국을 공격했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이에 대해 아마존은 초저가 상품 아마존 홀스토어를 담당하는 팀이 특정 제품의 수입 비용을 표기하는 아이디어를 검토했지만 이는 절대로 아마존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아마존의 어떤 플랫폼에도 구현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이는 단순히 일부 직원의 아이디어 차원이며 절대 이 내용이 승인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절대로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CNN은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조스에게 화를 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업이 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야 하느냐고 추궁했다고 전했습니다. 베이조스는 지난해 대선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고 일론 머스크로부터 바이든 편을 든다고 비판받은 뒤 트럼프 취임식 때 100만 달러를 내고 가까스로 관계를 개선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은 자신이 부과한 145%의 관세를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방송된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145% 대중국 관세는 사실상 중국에 대한 미국 수출 금지로 받아들여진다는 질문에 그것은 잘 해결됐다. 중국은 당연히 미국의 조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전 세계 모든 국가로부터 갈취당해왔다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고 그들이 우리를 비웃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그런 일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율관세 정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도래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위대한 시기가 다가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중국 관세로 인해 전자제품과 의류, 주택 건축비 등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당신은 중국이 관세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모르고 있다. 중국은 아마도 관세를 스스로 흡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어제 취임 100일 기념 행사를 위해 미시간주로 향하면서 인도와의 무역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 나는 우리가 인도와 곧 합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도가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황 선출 문제와 관련 내가 교황이 되고 싶다. 그게 나의 넘버원 선택이라고 말한 뒤 내가 특별히 선호하는 사람은 없다. 뉴욕에 매우 훌륭한 추기경이 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 인터뷰 언론사로 ABC를 택한 것은 ABC가 가장 물렁물렁해 보였기 때문이라는 비판 기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 100일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마치 정권 2인자처럼 권력의 단물을 맛봤지만 기업 가치는 1130억 달러 줄어들어 값비싼 권력 노름이 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의 자산 가치는 지난 1월 17일 이후 현재까지 1130억 달러 줄었으며 이 감소분은 이전까지 머스크가 보유한 자산 가치의 25%에 달합니다. 즉, 비록 주식 매도 등으로 현실화된 가치는 아니지만 평가손익으로 따져볼 때 자신의 재산 4분의 1이 날아간 것입니다. 현재 머스크가 보유한 자산의 평가 가치는 3,350억 달러로 여전히 세계 1위의 부자이며 비록 평가액이 줄었다 해도 실제 손실은 아니며 주식이 오른다면 다시 평가 재산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머스크 평가 자산이 이처럼 급감한 것은 재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테슬라의 주가가 올해 들어 23% 내렸으며 특히 트럼프 취임 이후 32%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주가는 머스크가 지지한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17일 480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현재는 292달러로 떨어졌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하락은 머스크가 정권 2인자 행세를 하며 정부 효율부를 주도 연방정부를 마음대로 구조 조정한 데 대한 반감이 컸지만 실제로 테슬라의 올해 1분기 매출이 9%, 순이익이 71% 줄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국방부의 군사용 위성 발사를 담당하는 59억 달러짜리 계약을 따냈고 위성 인터넷 업체 스타링크는 상무부의 420억 달러짜리 농촌 인터넷 보급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또 스페이스X는 국방부의 핵미사일 방어망인 골든돔 시스템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사업은 연간 1천억 달러가 투입됩니다. 이외에도 2022년 머스크가 인수한 X도 지난해까지 자금난을 겪다가 트럼프 취임 이후 광고 효과보다는 머스크의 정치적 영향력에 기대려는 보험성 광고가 급증, 4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12개월 정기 예금 상품,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PCB뱅크가 2025년 고교 졸업 예상자를 대상으로 총 34명의 학생들에게 각각 3,000달러씩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8회 장학생 선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교황청 재정 비리에 연루돼 재판 중인 안젤로 베추 이탈리아 추기경이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에 불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월 들어 주요 도시들의 주택 가격이 공급 부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상승했으며 상승률이 가장 높은 도시는 전년 대비 7.7% 오른 뉴욕입니다. 노동부는 3월 구인 중 일자리가 719만 개로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전미소매협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경제적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올해 마더스데이에 총 341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29일 올 1분기에 전년 동기 29억 8천만 달러에서 낮아진 순이익 27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 사용자의 취향을 파악하고 대화의 맥락을 기억하는 개인 맞춤형 AI 비서라며 독립형 인공지능 서비스 앱을 출시했습니다. FBI는 지난해에 온라인 사기로 피해를 본 금액은 약 166억 달러로 주로 65세 이상의 노년층이며 투자 사기가 가장 많다고 발표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8도, 최저 기온은 56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55분, 해지는 시간은 7시 52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실시합니다. 뉴욕 총영사관 투표소는 5월 20일 화요일부터 25일 일요일까지 6일간, 뉴욕 한인봉사센터 투표소는 22일 목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3일간 운영됩니다. 뉴저지에서는 뉴저지 한인회와 한인동포회관 투표소가 5월 22일 목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3일간 운영됩니다. 투표 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대한민국 관공서ук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재외선거인의 경우 국적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4월 30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